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아, 네, 어제 그 유튜버 절야광 정약용님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정약용님이요? 네네, 정약용님이요. 아, 정약용님. 네, 거기 출연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좀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정약용님 그 구독자 엄청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같이 1000명 구독자가 그분 채널에 나갔대요? 아, 제가 구독자 20만 유튜버 만나니까 다리 후들거리더라고요. 아, 긴장? 네. 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시려고요? 네, 촬영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못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 네네. 네, 오늘 저희 채널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그걸 다루려고 지금 밖에 있으신 거예요? 촬영하려고 저희 사무실이 되게 후줄근해요. 그래서 이쁜 스튜디오 좀 빌려서 거기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저희는 구독자 1000명이라 좋은 사무실이 없죠. 그렇죠. 우리 구독자 20만 가야 되는데 언제 갑니까? 아, 그럼 일단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 채널의 통통한 슬림낫입니다. 아까 밖에서 촬영한 거 보고 오셨죠? 어제 제가 전략왕 정약용님 채널에 가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드렸어요. 정약용님 채널에서는 주로 제가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부업을 통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 관계상 사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좀 깊숙하게 말씀 못 드렸던 점이 있어서 못다한 이야기를 저희 채널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서는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질문 받는 것들이 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질문들은 가벼운 질문들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매 대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중국도 있고 미국 이렇게 여러 유럽 이런 여러 국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수많은 국가 중에서 중국을 선택하신 건가요?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인터넷 사업을 판매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폼 나는 거 하고 싶죠, 당연히. 뭐 명품 백을 하고 싶기도 하고 명품 시계 이런 것들도 구매 대행을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품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요는 넘쳐나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그럼 공급하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저 같은 셀러들한테 물건을 저렴하게 줄 수도 없고 물건이 또 저희한테 먼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도 예를 들면 뭐 루이비통 가방이 뭐 300만 원이면 그 300만 원이 그 제품명 품번에 따라서 판매 가격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들어오는 사입 가격도 크게 이렇게 다운을 많이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마진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진율 자체가 10%에서 대형 셀러들은 15%까지 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제품의 특징은 브랜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뭐 컵을 팔든지 아니면은 소형 기계류, 농사에 필요한 분무기 통을 팔든지 분무기 통 이런 거에 막 브랜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가 판매 가격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키워드를 넣고 또 상세 페이지나 어떤 식으로 상품명을 정하느냐에 따라 판매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 원가 자체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거의 30%에 육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브랜드가 아닌 노브랜드라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처음 이제 시작하는 셀러분들은 이렇게 지금에서야 뭐 분무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싱을 잘 하게 되셨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수 있지만 이제 딱 처음 했었을 그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교수님도. 네. 근데 이제 보통 처음을 하다 보면 최저가가 어떻고 아이템군 이 아이템군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국 첫 아이템을 소싱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첫 발을 어떻게 내딛어야 될까? 네.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하셨었나요? 소싱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처음에 이 시장은 저는 먼저 제가 팔고 싶은 거를 바로 팔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장 자체는 저도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남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는 제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우위를 점하거나 독점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부터 상품을 봤던 게 네이버 뭐 트렌드나 이렉타르 이런 요즘에 아이템 스카우트 좋은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하면서 점점 경쟁 강도가 좀 낮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다 뽑아봤던 게 처음 제 첫걸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강도가 낮은 것들은 뭐 소형 기계류나 농기계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다는 거를 저 스스로 발견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뭐 공사할 때 필요한 뭐 인테리어에 필요한 뭐 실리콘을 쏘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폼 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 나 실리콘 기계 팔아 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폼이 안 나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수요자는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었죠. 수요자들이 한 달에 2,000명, 3,000명을 검색하는데 판매하는 사람들은 200명 밖에 안 된다면 내가 훨씬 더 승산이 있겠다. 판매자가 100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만둔 사람들은 뭐 한 40~50%는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50명만 제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통솔님도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실리콘 쏘는 기계나 네.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잖아요. 그쵸. 근데 뭐 팔렸다고 쳤을 때 네. 뭐 이거 실리콘 기계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내가 진짜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그거를 하시나요? 네, 저도 실리콘을 써본 적이 없어서 사용법은 한 번도 저는 잘 모르죠. 실제로 써본 적도 없고 구경해본 적도 없는 아이템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파는 것들이요. 농사기계류도 많이 판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뭐 상추를 심어보거나 그런 적도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용법은 판매자에게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알리왕왕이라는 그 채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도 못해도 돼요. 다 요즘에 파파고라는 번역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중국 문화상 동영상으로 다 제작이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상당히 조립하기 어려운 것들도 동영상으로 다 얘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저는 많이 팔리는 상품들은 그런 동영상을 미리 받아놔서 이제 그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주는 편이죠. 그런 식으로 CS를 그냥 끝내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업이 뭐 예를 들어 캐릭터 뭐 판매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 뭐 인형을 파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때 저작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도 인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알아보다 보면 이런 게 벽이 되더라고요. 네. 요런 것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겁먹고 이제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하다가 뭐 경찰서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맞아요. 물론 위험하죠. 법적으로 이제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뭐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상품을 올리시기 전에 꼭 올리면 안 될 상품들만 한번 정리를 하시고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누군가의 이익에 침해되는 상품 판매를 하시면 그런 것들은 위험해요. 대표적으로 뭐 짝퉁을 판다든지 또는 캐릭터 있는 상품들 있죠. 내가 베개를 팔면 그 베개 안에 막 이쁜 캐릭터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캐릭터라고 할지언정 그 캐릭터는 누군가가 디자인하거나 그 법적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그냥 피하시면 돼요. 캐릭터가 있거나 어쨌든 상표권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피하시고 올리면 상품들이 너무나 올릴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아, 어린이 관련된 상품들은 사실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위험해요. 실제로 위험하기도 하니까 인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만 우선적으로 피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웬만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험 요소를 차라리 제거를 하고 그냥 하면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들만 우선적으로 조심을 하셔도 돼요. 왜 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위험하다고 해서 그 위험 요소들 공부한다고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거 팔면 또 안 돼. 저거 팔아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나 못 팔아야 돼 하면서 상품 올리기 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상품을 막 올리고 이렇게 되면 뭐 흔히 말하는 창조 경제 사업이다. 네, 이게 사실 이런 논리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솔직히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돈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좀 사기 아닌가? 다단계 같은데? 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당연히 온라인 시장은 제가 하는 사업 자체가 창조경제급이죠. 그냥 뭐 물건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팔고 그 사이에 있는 수수료를 먹는 구조니까, 그리고 진입 장벽도 없으니까 이게 사실 경쟁이 엄청나게 포화됐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경쟁도 안 되고 수요도 많은 시장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좀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는 그 판매하는 스킬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만 한번 추려보면요, 전체 셀러분들이 100이라고 치면 공부를 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50%로 또 줄어들 거예요. 그 중에서 상품들을 꾸준히 올리고 이 시장에서 2년, 3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로 또 추려보면 30%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11번가나 옥션 G마켓, 쿠팡, 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주체들도 기본적으로 서버를 돌리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셀러들이 주문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G마켓 같은 경우는 상품이 90일 뒤에 모두 삭제가 돼요. 판매 중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셀러들이 그 G마켓에 다시 들어가서 판매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삭제가 돼요. 거기서도 훨씬 더 이제 탈락이 되겠죠. 상품이 올라가 있는 게 모두 경쟁이 아니에요. 그 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50% 이상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해보시면은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쉽지만 살아남는 거 사실상 다른 얘기고, 그거는 굉장히 적은 얘기니까 네.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공부하고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 시장을 세분화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일까 분리해서 보면 사실 쉽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거든요. 벌써 끝났어요. 질문이 상당히 짧네요. 준비를 많이 해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또 해드릴 말씀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궁금한 것들은 제가 잊어버린 것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보신 분들이 댓글로 또 궁금하신 것들 알려주시면 제가 셀러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모두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사전에 이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이 부분들은 그냥 시작하셔도 된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